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희망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진학 가능한 대학은 어디인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죠. 장래희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물류, 시스템 관리 전문 경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죠.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3.29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3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학급회장과 학생회 부원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33시간, 독서는 총 37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밴드 동아리,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국어 교과 우수상회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물류관리 전문가 꿈꾸고 있는 지금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공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과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1학년 때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조금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무래도 취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이과가 더 낫다고 해서 진학한 다음에 조금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과 쪽이랑 그 공학과 이제 경제 경영을 융합할 수 있는 과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시스템 경영공학과라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박중서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국어 1.67등급, 그리고 수학이 4.06등급, 영어가 3.71등급, 과학이 3.36등급으로 주요과 평균이 3.29등급이고요. 내신 추이를 보시면요. 국어는 2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은 4등급, 4등급, 4.17등급으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4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과학은 3등급, 3.5등급, 3.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모의고사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볼 텐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 가형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 화학원 5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국수탐 기준으로 2.3등급이고요.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상승을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니까 내신을 받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요 교과 추이가요. 3.33에서 3.44, 그다음에 3.1등급으로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아주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공학 계열이 이제 성균 인재 전형에서 2020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계열 모집으로 바뀌는데요. 교과 최고 1.0등급에서 평균 1.7, 최저 3등급 후반대까지 합격권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전전년도에도 1.7, 2.73 그리고 4등급 초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어서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의 한 90% 정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문과를 좀 교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1점에서 한 3점 중후반대까지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과학 계열도 1등급에서 3등급 중반대까지 펴져 있기 때문에 자연계보다 정량적으로는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문제는 추가적인 내신 향상이 필수라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의 정량적인 점수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족한 게 좀 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수학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각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엔 개념에 대한 확인과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기초 개념, 그다음에 공식 유도 그리고 필수 암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이 이런 마음에 좀 급한 마음에 문제풀이 위에만 좀 집중하시면은
성적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념 정리하시고 공식 유도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수 암기사항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꼭 선행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전형에 좀 덧붙여서 논술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일단은 국어는 뭐 잘하고 계시니까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3등급 이내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리고 영어도 유지하시되 과학 같은 경우도 3.5등급까지 떨어지셨는데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마시고 고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네, 현재 백분위 성적으로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인하대 산업경영공학과, 그다음에 경희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그다음에 아주대 미디어학과 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두 문제 더 맞으시면 동국대 수학과랑 건국대 산업공학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인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280점이나 필요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265점 정도가 필요해서 한 3문항에서 12문항 정도 더 맞아야 정시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자신 있는 국어 과목에서는 자신 있다고는 하시는데 난이도 낮은 문항에 대한 오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을 좀 재점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 기출에서 좀 빈출되는 문항을 좀 분석하셔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법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전공할 과목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2등급이나 지금 상승하셨거든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조금 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 내신 공부와 같이 병행하셔서 그리고 공식 유도 연습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해설지를 좀 확인하셔서 정석적인 풀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제 알고 푸는 거 말고라도 학생들 말 맞다나 찍어서 맞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정확하게 한번 해결해 보셔서 좀 정석적인 풀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과학은 내년 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기출풀이도 좀 완료하시고 수학하고 좀 엇비슷한 시간을 할애하시되 생명과학 1에서 지구과학 1으로 전환하신 만큼 1등급까지 향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력 과목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완성도를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 1은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정리하시되 지금은 개념 정리를 하시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뺏기실 수도 있겠지만 탐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푼 이후에 다시 한번 모르는 개념을 정리하는 이런 방식의 역행의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시간을 좀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주시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단위수가 적은 과목은 대체로 적게 공부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공부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본인도 불안하니까 물어봤겠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요 과목하고 너무 큰 편차가 나면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건 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 비교과를 보면요. 우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음악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2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드럼 연주도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동아리 부장도 했는데 이 동아리 활동 자체가 봉사활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동아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한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 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봉사활동 자체가 또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느낀 점을 굉장히 기술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독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자율활동의 독서 포트폴리오 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급 회장으로서의 어떤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추진력, 기획 능력 등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연계가 돼서
담임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수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였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 특기사항 내용이 좀 다소 빈약해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였고 또 그 활동하면서의 우리 학생의 어떤 변화사항 같은 것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생이 그 꿈을 찾고 또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 역량 이런 과정 등이 총체적으로 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학생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기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비해서는 그 우리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이 좀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2학년 지금 정규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미 그 자율 동아리 2학년 거 특기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 정규 동아리 특기 사항 내용 자체가 좀 다소 부실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혹시 지금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과학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아, 본인이 이제 당연히 희망해서 한 거죠. 네네, 지금 부장 맡고 있어요. 아, 부장도 맡고 있습니까? 네네. 어떻게 뭐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지금 활동 잘 하고 있어요? 네네, 매달 책을 정해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부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동아리예요.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우리 친구가 앞으로 또 희망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그 생기부, 학생부 자체가 아직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산업공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만의 어떤 색깔은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남은 기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수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컴퓨터 관련 수상 실적이 좀 필요하고 뭐니 해도 좀 전공 적합성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그 학급회장도 물론 했지만은 남은 학기 동안에 뭐 어떤 역할을 맡던지 간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좀 과정 중심으로 우리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는 조금 전에 우리 학생이 얘기를 잘 했는데요.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독서 관련된 동아리도 좋고요. 또 우리 학생 관심 분야가 이제 경영이나 경제 이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통계,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떤 동아리 활동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염두에 두고 좀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약자를 좀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이 특히 이제 드럼 연주에 좀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드럼을 좀 가르쳐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그 관심 있는 학과나 그다음에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학생이 어떤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들과의 어떤 상담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생의 어떤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직업 관련된 독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비교과 활동이나 교과 활동과 연계된 독서 활동이 부분적으로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김선욱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평가 결과 공개되는데요, 선생님. 이유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인 내신이 국영수가 기준 3개 학기 평균 3.29 등급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우리 학생이 제공한 9월 고2 학력평가의 국수가 평균 등급이 2.3등급이고 영어는 1등급으로 내신과 수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시가 더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학생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수능에 가면 재수생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지금 학생이 제공한 성적표에 보면 국어와 수학의 원점수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2학년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원점수 대비 등급과 백분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정시가 경쟁력이 더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의사 기준으로는 국수탄 백분위가 257인데 학생이 망하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경우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백분 280, 건국대 산업공학과는 263,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는 265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치중해서 하면서 만약에 수시 6개 중에 안 됐을 때 정시를 가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60대 40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아까 이제 학생하고 그 질문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일단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우리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대학을 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논술 전형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꼽은 이유는 자연계열로서는 이제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학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산업경영, 경영 컨설팅을 꿈꾸는 학생답게 사실은 어떤 인문적 영역에서의 우수함도 보이고 앞으로 과학 독서 토론 동아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적 역량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이를 좀 이렇게 융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영역에서의 활동 보강 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인성적 요소로는 적극적인 학교 생활, 관계성, 소통 능력, 독서 모두 충분하지만 자연계열의 아쉬움이 과학 독서 토론이나 등등의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2학기, 그다음에 겨울방학까지 좀 자연계열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순위로 논술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충족 가능성하고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지금 수학이 4등급대인데 모의고사는 이제 2등급대이고 계속해서 보강이 좀 이루어진다면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 논술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수학 문보는 수리 논술 중심으로 2개 정도는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자, 김선욱 선생님 건국대 산업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박성준 선생님,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두드림 전형 박중서 선생님,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산업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건국대 산업공학과 KU 자기 추천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의 전형이고요. 2단계 1단계 40, 면접 60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합격자 교과 성적이 평균 2.3등급이고요. 최저 3.5등급으로 사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3배수 안에 서류만 잘 갖춰진다면 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원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2단계 면접의 60%가 우리 학생한테 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전형의 경우 이제 자기소개서만 제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는 1단계 2.5배수고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그다음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제가 이 대학교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학과 자체가 일단 우리 학생의 희망 학과인데요. 그 두드림 전형의 인재상 자체가 그 주도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인재입니다. 특히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년도 합격자 성적, 전교과 평균을 살펴보면은 1단계 합격자가 3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3.31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뭐 교과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과 부분에 보완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중서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들어가는 동일한 패턴이고 수능 최저 없는데 일단 추천 이유는 1학년 때 다소 인문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고2 때 좀 이공계열이 보강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융복합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공학도를 뽑는 게 이 대학의 이제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즉 수학이나 경제나 경영에 대한 것들 좀 보강을 하셔서 전공 관련 학업 역량과 비교과가 보강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처럼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1.37, 평균 2.17, 그리고 최저가 한 2등급 후반대까지 형성이 됐고요. 전전년도에는 1.46, 2.19, 3점대 중반까지도 됐으니까요. 지금보다 소폭으로라도 상향시키시면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하니까 학업 역량하고 동아리 등의 비교과로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제 약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좋은 것 같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공 적합성 같은 게 사실 그렇게 아주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되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친구가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